브랜딩 전략. 이것도 기존 사업인데요. 기존 사업들을 가지고 브랜딩을 만드는 거예요. 네트워킹을 만드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전국화를 시키는 거예요. 리테리어는 어떤 회사냐면 집 고치는 거. 예를 들면 작은 인테리어 같은 걸 해주는, 그냥 동네에 있는, 예를 들면 뭐라고 하나요? 요즘 이런 일을 어디서 하죠? 그냥 뭐 인테리어 가게가 할 수도 있죠. 그걸 전국화 시키는 거죠. 도배제이, 이런 회사는 도배를 하는 회사인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도배를 가리키는 학원과 도배 서비스를 동시에 하는 뭐 이런 서비스예요. 반딧불이 뭐 예를 들면 친환경,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새집중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생기지 않게끔 뭔가 일종의 방역처럼 이런 거를 해주는데, 처음에는 동네에서 시작을 했겠죠. 근데 이런 서비스를 전국화시키면서 모델, 소위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홈케어 서비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이거 혹시 아세요? 정수기를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요즘 서비스를 다 홈케어 서비스까지 확대를 해요. 정수기 서비스를 하면서 어차피 그 집집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수기를 관리해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은 거죠. 그러다가 홈케어 서비스, 예를 들면 또 관리해줄 것들을 찾는 거예요. 이러면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 나오는 거죠. 제가 요양, 노인들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을 돌봐주는 사업, 베이비시터 사업 이랬잖아요. 이제는요, 노인들을 돌봐주는 사업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요양 사업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집에 가서 노인분들을 케어해주는 사업. 심지어는 보육원처럼 노인분들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두운 곳에 모셔다 드리고 출근했다가 퇴근하면서 다시 모셔오는, 예를 들면 치매에 걸렸다거나 행동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이분들을 집에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보육원처럼 어느 곳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실버 케어 비즈니스, 이런 것들은요 한참 이미 비즈니스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베이비시터, 심지어는 산모들을 도와주는 산후조리 도우미 사업들, 그죠? 어찌 보면 창업경영신문 지역센터도 조그마한 지역에서 운영될 수 있는 조그마한 지역신문사를 전국화시켰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죠? 이걸 좀 확대하면 동단위의 신문들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1000개가 넘는 신문들을 네트워크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맨 밑에서 놨던 기업형 자영업은 이런 거예요. 자영업은 자영업인데 소위 기업하는 것처럼 마케팅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면 할수록 더 커질 수 있는 비즈니스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식점은 손님들이 내 가게에 찾아와야 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청소업을 한다면 여러분이 어느 지역이라도 가서 청소를 해줄 수가 있죠. 이런 비즈니스를 저는 기업형 자영업이라고 불러요. 비록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지만 운영 방식은 기업처럼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하고 직원들을 체계적으로 채용하고 이렇게 됐을 때 더 강력해지는 자영업을 저는 기업형 자영업이라고 부릅니다. 디자인 제작소, 만약에 여러분이 디자인 능력이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 조그마한 디자인 사무소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요 고객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더라. 근데 나는 디자인을 너무 잘해요. 예를 들면 내가 음식점 전단지를 누구보다도 잘 만들어요. 이렇게 한 번 만든 음식점 전단지를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만 써먹으면 아깝잖아요. 이런 모델을 전국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여러분, 간판 프랜차이즈가 미국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아이템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간판 프랜차이즈가 대부분 실패했지만 미국에서는 간판 프랜차이즈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휴레패커드 있죠? HP라는 회사 있죠? 여러분은 컴퓨터 회사라고 알고 있는 HP라는 회사가 전에 간판 프랜차이즈 회사를 엄청난 돈을 주고 인수해가지고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조그만한 사업이지만 네트워킹을 하고 브랜드를 만들면 멋진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도. 다섯 번째, 교육사업. 그죠?
교육 사업은 좋은 사업 아이템이 돼요. 여러분이 직접 강의를 하는 것만 교육 사업이 아니에요. 교육 마케팅만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어요. 교육 과정 하나만 가지고도 교육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서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이라는 걸 하거든요. 저희가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이라는 교육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은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저희가 2월 달에 외식 경영 전문가 과정이라는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요. 2월 18일부터 스타트를 할 건데, 그 외식 경영 전문가 과정은 그냥 교육 과정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기가 막히게 멋진 사업을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교육 과정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 의외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도 원격 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창업경영신문은 원격 교육 사업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원격 교육 센터를 만들고 나서 어떤 환경이 됐냐면, 옛날에는 교육원이 몇 개 안 되니까 동시에 교육을 여러 개를 진행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원격 교육 센터를 만들면서부터는 100개의 교육을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거다. 여러분이 만약에 언어 장벽이 없으면,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거나 중국어를 잘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리키는 걸 가리킬 수도 있어요. 원격 교육을 도입하면. 그래서 교육 사업이 앞으로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위에 세 번째 줄까지고요. 그 밑에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써놨죠. 전혀 다른 방식, 편견을 깨버려라. 여러분, 제가 아까 보험 얘기를 했죠. 온라인으로 보험을 파는 거, 여러분 보통 말하는 그 다이렉트 보험 말고요. 영업사원이 보험을 파는데 사람을 안 만나고도 보험을 판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내 직원들을 파워블로거로 육성을 해서 보험을 팔게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더라. 편견을 깬 거죠. 보험은 왠지 영업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죠. 여러분, 가구를 온라인으로만 몇백억을 파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믿을까요? 우리나라에 가구를 온라인으로만 몇백억을 파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게 바로 편견을 깨는 사업이라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사업 모델을 만드는 거다. 전통적인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구는 가구를 만들어서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에 있는 가구점들이 적어도 막 50평, 100평 되잖아요. 가구점은 그렇게 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가구점도 온라인만 가지고도 하는구나. 이렇게 뭔가 편견을 깨버리는 게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음식점도 소액 창업이 가능해요. 제가 방금 전에 외식 경영 전문가 과정을 저희가 2월 달부터 한다고 그랬죠. 그 교육을 저희가 왜 만들었냐면, 나는 외식업을 경영하는 능력은 있는데 음식점을 만들 돈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음식점을 만들 돈은 있는데 음식점을 만들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과 결합을 하면 실제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능력만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어요. 요즘 저희가 어떤 창업을 만들어내고 있냐면, 보통 여러분들은 음식점을 만들면 건물주하고 계약을 해서 건물주한테 보증금을 내고 시설비를 투자해서 월세를 내면서 음식점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저희 창업경영신문은 어떤 모델을 만들고 있냐면, 보증금은 건물주가 투자하게 해요. 보증금을 건물주가 투자하게 하고 음식점을 할 사람은 시설비만 투자하게 만들어요. 대신에 건물주는 월세에다가 조금 더 가져가야 되겠죠. 보증금을 투자해 줬으니까. 이런 창업들을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창업자는 창업비가 줄어들어서 좋고, 건물주는 보증금 5천만 원 투자해주고 실제 예를 들어서 월 30만 원만 더 가져갈 수 있어도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수입이.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음식점도 1,000만 원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3천만 원만 가지고 음식점을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돈을 하나도 안 가지고도 음식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창업들을 만들어내면 전부 다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판촉물을 누구한테 산다 그러면 영업사원한테 샀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판촉물을 온라인으로만 팔아가지고 몇백억을 파는 회사가 있죠. 고려기프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온라인만 가지고 판촉물을 몇백억을 팔죠. 이런 게 어찌 보면 그야말로 뻔하디 뻔한 거를 좀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야말로 경쟁자가 붙지 못할 정도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케팅 영업력을 중심으로 1인 기업을 만드는 거, 팔아주는 회사, 영업을 대신해주는 회사, 마케팅만 대신해주는 회사. 여러분, 이런 거 혹시 있는 거 아세요? 쇼핑몰이 있으면 쇼핑몰에 물건을 공급해주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브로커가 있다고요. 브로커. 제조업체가 쇼핑몰을 직거래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어떤 물건을 만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쇼핑몰에다 직접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브로커를 통해서만 물건을 납품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들도 있다고요. 이런 비즈니스들이 마케팅과 영업을 대신해 주는 비즈니스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글로벌 셀러 이런 것들도 아이템일 수 있고요. 1인 출판사, 1인 여행사, 물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1인 여행사는 완전히 난리가 났지만 어쨌든 1인 출판사, 1인 여행사, 1인 미디어, 1인 신문사, 1인 오퍼상, 이런 것들이 소액 창업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들이다. 제가 아까 외식 경영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외식 경영 마스터. 카페를 운영할 능력은 있는데 카페를 직접 만들 능력은 없는 분들을 위한 카페 마스터라고 하는 새로운 직종.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얼마든지 부동산 중개업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만드는 소위 그런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디어는 뭔가 생각을 달리하면 넘쳐나는 게 사업 아이디어예요. 사업 아이디어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오히려 적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많이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런 사업에 고민해보고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